우리가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수많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로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브라우저 스스로도 웹페이지를 로딩하면서 여러 이벤트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웹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HTML 요소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HTML의 이벤트 속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on 그리고 이벤트 타입명 형태를 갖는 이벤트 속성은 HTML의 모든 요소에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타입의 이벤트 발생 시 실행할 자바스크립트 코드, 즉 이벤트 핸들러를 속성값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펜에서 HTML 이벤트 속성을 사용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버튼에서 발생하는 클릭 타입의 이벤트인데요. 먼저 버튼 엘리먼트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클릭 버튼이 오른쪽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클릭 타입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돼야 될 이벤트 핸들러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onClick이라는 HTML 속성을 사용해서 알람이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alert 함수가 실행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제가 text content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클릭이라고 이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이 알람창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수정을 한다면 이 버튼 내용이 클릭하세요로 바뀔 것이고요. 제가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해보면 이번에는 클릭하세요가 알람창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이벤트의 예로 인풋 요소에서 발생하는 체인지 타입의 이벤트를 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풋 엘리먼트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풋 엘리먼트가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onChange라고 하는 HTML 속성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콘솔에 로그를 출력해주는 콘솔 로그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입력란에다가 제가 아니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솔에 이렇게 아니 출력이 되고요. 이번엔 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안0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벤트 핸들러에 사용된 텍스트 컨텐트와 value는 이벤트가 발생한 HTML 요소의 속성입니다. 즉 버튼 요소의 텍스트 컨텐트고요. 인풋 요소의 value 속성입니다. 이렇게 HTML의 이벤트 속성값으로 설정된 이벤트 핸들러 코드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의 속성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HTML의 이벤트 속성은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실행하기에는 매우 간편하지만 이벤트 발생 시에 실행할 로직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닥 추천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벤트 핸들러 부분이 매우 길어지게 되면 HTML 코드의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HTML 기반인 이 방법에는 한 가지 큰 제약사항이 있는데 바로 이벤트 핸들러를 한번 설정하면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하려면 다음에 소개해드릴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HTML 요소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돔 노드의 이벤트 속성을 활용하면 됩니다. 우선 앞에서 작성한 HTML 코드에서 이벤트 속성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드펜에서 자바스크립트 패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 요소에 이벤트 핸들러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버튼 요소를 query selector 함수를 이용해서 버튼 el이라는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돔 요소인 버튼 el의 onClick 속성에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버튼의 내용이 알람창에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디스 키워드나 또는 함수의 인자로 넘어온 이벤트 매개 함수의 타겟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 대신에 제가 이벤트라는 이 인자가 있죠. 이 이벤트의 타겟 요소의 텍스트 컨텐트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풋 요소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onChange 속성의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드가 좀 더 깔끔해 보이도록 펑션 키워드 대신에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는 람다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로 람다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더 이상 디스 키워드로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이벤트 타겟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할 때는 해당 돔 노드의 이벤트 속성을 널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벤트 핸들러가 설정되어 있는 input 엘리먼트에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콘솔에 해당 텍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input 엘리먼트에 설정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input 엘리먼트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콘솔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튼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버튼의 onClick 값을 널로 입력해 주게 되면 더 이상 클릭을 하더라도 알람창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의 돔 노드를 대상으로 add event listener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add event listener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 타임명을, 두 번째 인자로 이벤트 핸들러를 받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onClick 속성에서 지정했던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다음과 같이 클릭이라는 이벤트 타임명과 함께 add event listener 함수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람다 함수로도 이벤트 핸들러를 넘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디스 키워드로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코드펜으로 돌아와서 add event listener 함수를 이용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EL 돔 요소에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함수를 첫 번째 인자로 클릭, 두 번째 인자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클릭하세요가 예상대로 알람창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풋 엘리먼트에도 add event listener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람다 함수를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input 엘리먼트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다시 네,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콘솔에 입력했던 텍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하나의 돔 노드를 대상으로 add event listener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할 수 있어서 해당 HTML 요소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러 이벤트 핸들러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nput 요소에서 change 타입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내용을 로깅하도록 log event라는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log event라는 함수를 작성할게요. 그 다음 이 함수를 input 엘리먼트에 change type event handler로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input 요소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첫 번째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입력한 내용이 출력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브라우저 콘솔의 이벤트 내용도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풋에 네임 속성도 추가를 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입력란에 다른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임 속성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할 때는 remove event listener 함수를 사용하여 이벤트 타입명과 이벤트 핸들러를 넘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input 엘리먼트에 설정되어 있는 log event 함수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란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이벤트 리스너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HTML 이벤트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고전적이지만 이벤트 핸들러가 간단할 경우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유사하나 HTML 대신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며 쉽게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이벤트 핸들러를 유연하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법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도 잘 숙지해 두시면 기존에 작성된 코드를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벤트 처리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웹 개발을 하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오니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